마음을 간지럽히는 따뜻한 봄바람, 5월의 햇살이 반짝이는 계절에 찾아온 고품격 정보방송 세수다. 네, 오늘은 바닷가 아틀리에라는 책과 함께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는 시기에 어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수다의 29번째 수다,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린 세수다의 DJ 나베맛 예인 송아입니다. 네, 오늘의 송아의 그림책 마음 산책 시간에서는요, 호리카와 리마코의 바닷가 아틀리에라는 책과 함께 마음 산책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부터 굉장히 기대되는 두 단어의 조합인데요. 바닷가가 보이는 아틀리에에서 뭔가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표지 속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과 그 그려지는 아이가 보여요. 아이의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풍경도 평화롭고 아주 따뜻하네요. 네. 또 이제 파란 색깔 배경에 큰 창에 보이는 맑은 하늘, 이런 게 또 요즘 날씨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뭔가 좀 청량한 기분이 들면서도 또 따뜻한 기분이 드는 그런 표지인데요. 이 그림책 저한테는 인생 그림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살고 싶다, 좀 어떤 마음의 단단한 결심을 만들어준 책이거든요. 송아님의 인생 그림책이라고 하니까 그 책 속의 인물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셨을지, 이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 송아님의 그 기분, 마음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하고 저도 같이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인생책이라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일지. 네. 그 이유를 책의 내용과 함께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바닷가 아틀리에는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학교를 쉬고 있던 한 소녀가 엄마의 친구인 화가 아줌마의 바닷가 아틀리에에 초대받으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른이 아이를 아틀리에에 초대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것부터가 저는 평범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보통 이제 아이는 엄마나 아빠랑 같이 동행을 해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만 혼자 초대를 하네요. 맞아요. 그 부분부터가 좀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요. 근데 아줌마의 초대는 초대 이후에 좀 더 특별해져요. 아틀리에에서 화가 아줌마는 아이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이제 그냥 삶을 보여준다.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누군가를 초대해서 제 삶을 보여준다면 내가 과연 진짜 나를 오롯이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이제 초대받은 손님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적당히 꾸미기도 하고 적당히 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삶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보여준다라는 건 저는 반갑진 않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 한 면이 유리로 된 공중 목욕탕에 간 기분? 그런 유리 있잖아요. 나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선 난 안 보여. 그걸 알지만 그 긴장되고 그 떨리는 그런 느낌? 네. 저는 약간 누군가 내 삶을 딱 바라봤을 때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막 내가 나 혼자 산다에 나간다면 어떨까? 근데 너무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좀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라서. 우선 저는 첫 번째로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자기의 삶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고 싶다면 집을 치워야 된다. 현실적. 맞아요. 네. 절대로 그냥 누군가를 불쑥 우리 집에 불러올 수 없다. 정말 그럴 정도로 뭔가 진짜 내 삶의 자신감, 이 집에 뭔가 청결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좀 초대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하루 종일 제 삶을 한번 그냥 바라봐 볼래? 이라고 한다면 저희 아이들은 100% 바로 심심해, 재미없어 라고 할 게 바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볼래가 아니라 같이 할래? 이러면서 뭔가를 계속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돌봐줘야 될 것 같고 이렇거든요. 맞아요. 손님으로 초대를 했으면 뭔가 손님 대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이건 그냥 실제 이야기인데, 아이들의 친구들을 초대하면
뭔가 한 3가지, 4가지 아이템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놀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뭐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교육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아이들의 놀이에 개입하지 말아라. 지켜봐줘라. 그리고 안전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어른들은 막 놀이에 개입해서 뭘 해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게 화가 아줌마가 아이가 도착한 첫날 거기 앉아 있어 라고 하고는 자기 혼자 그림을 막 그려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말도 걸지 않다가 저녁도 늦게 차려주고 이제 나중에 아뜰리게 온 소녀에게 그래도 여기 온 거 정말 환영해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뭔가 되게 묘한 흐름이 펼쳐지죠. 잠깐만, 지금 초대한 거 맞죠? 네, 맞아요. 아이를 초대한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진짜 계속 듣는 생각이 누군가를 초대했으면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초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달라. 네. 정말 다르죠. 근데 그리고 또 아침에는 체조를 하고 식사 시간엔 잔을 부딪히며 얘기를 하다가 또 수영복을 입고 산책을 하는 걸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삶으로서의 초대인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이 자세히 보면 아줌마는 그냥 아줌마가 늘 하던 것들을 해요. 그래서 막 누군가를 초대했다고 막 특별한 걸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래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아침에 체조를 했으니까 체조를 하고 이제 수영복 입고 늘 산책을 했으니까 산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일상이 반복이 되다가 아이가 어느 순간 나도 아줌마처럼 그림 그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그럼 아줌마가 그냥 뭘 그려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만들 수 있잖아. 우리 마음속은 자유로우니까 너도 그냥 그걸 쓱쓱 그리면 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요. 네. 저는 이제 딱 그림이라는 단어에 한정을 시켜보자면은 그냥 자유롭게 너의 상상을 표현해라. 너 그리고 싶으면 그려 이거일 것 같고요. 정말 넓게 인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너는 너가 생각했던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길이 아니라 너가 만들고 싶은 너만의 성을 쌓아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데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아니에요. 그 그림 한장 봤을 때 분명히 아줌마가 이제 의미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저는 좀 막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뭔가 지금까지는 계속 다 주제를 정해줘서 그거에 대해서만 그림 그리다 갑자기 마음대로 해봐 하면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되게 주입식 교육에 맞아요. 익숙하잖아요. 뭘 하세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딱 지정된 것들을 하다가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맞아요. 뭔가를 표현해봐 라고 했을 때 확실히 막막한 느낌이 드는 게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아주 평범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저도 그냥 아이에게 뭔가 아이를 대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넌지시 이렇게 해봐라고 권유하는 게 그냥 아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 또 그냥 사람이라는 인격체로 존중하듯이 말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나베마님이나 예님은 이런 어른 만난 경험이 있나요?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준 그런 어른.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분이 근데 저 이거 회사명을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 건 네, 네. 저는 그 OTV라는 회사의 대표님이고요. 그분하고 일한 시간은 제가 되게 짧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 능력으로는 담을 수 없는 큰 일을 어려운 일을 맡았었는데 저도 제 능력치를 모르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객기라 그러죠. 객기를 부린 거죠. 근데 참 거만했었던 시간인데 그랬기 때문에 너무 큰 행사를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정말 많이 크게 망쳐놨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진짜 계속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응원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너무 엇나가면 막 혼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딱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내가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좋았고 감사했던 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쳤을 때 그거를 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리더이고 본인이 어른이고 본인이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앞에서 우리를 방패가 되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정도가 됐으면은 진짜 뒤에서 엄청 욕했을 것 같아요. 아, 저 이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이 분야보다 저 분야에 가면 더 빛을 발하는 친구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그런 뭐 잘하는 장점을 막 더 돋보이게 해서 발전시켜주고 다른 제3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게 해주고 이런 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일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그 친구들은 저보다 더 몇 년 더 일찍 그 대표님하고 연을 맺어서 일을 했던 친구들인데 일을 진짜 영혼을 갈아넣듯이 일을 해요. 얘네 지금 왜 이래? 이럴 정도로 내가 근데 대놓고 물어봤어요. 너네 왜 그렇게 일하냐? 그랬더니 딱 다 똑같이 한 데다 대표님 믿고요. 대표님 때문에. 그런 대표님 만나기 진짜 쉽지 진짜. 않은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만약에 어느 단체의 리더가 된다면 이런 리더가 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나이를 떠나서 이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좋은 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약간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뭐 리더로서 이제 리더 역할을 했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창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이 되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 약간 누구한테나 다 좋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라고 했던 게 저는 좀 기억에 남아서 좀 그분이 해주셨던 말이 좀 힘이 되지 않았나. 미움받을 용기 쉽지 않죠. 그런 좋은 어른, 저도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무서웠거든요.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정말 몸에 긴장이 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정말 근데 신기한 건 국사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국사 내용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정말 많은 시험을 봤거든요. 쪽지 시험을.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삶의 지혜 막 어떤 신문을 봐라 또는 뭐 신문은 하나만 보면 안 된다 뭐 여러 개를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막 그냥 우리가 수동적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민주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게 또 국사랑도 많이 연결이 됐었고 그래서 또 그리고 제가 유학 고민할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반대했거든요. 막 어머니가 이곳저곳 다 물으러 다니셨는데 안 된다, 막 애들 망친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만 송화라면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 말이니까 너무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허락해 주셨거든요. 저한테는 이 화가 아줌마만큼 좀 잊지 못할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 말로 하는 것은 진짜 쉽거든요. 맞아요. 쉬운데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어른의 모습이 진짜 울림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라면 저도 아직 한참 먼 것 같은 느낌. 네. 그냥 성인이 되는 것과 어떤 우리가 생각한 어른이 되는 것 이게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죠. 어른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게 어른은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정말 그게 확실해요. 네. 제가 처음에 인생 그림책이라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삶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이제 어떤 결심을 방향을 보여주게 만든 책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크면 클수록 제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삶으로 살아서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겠다. 굳이 엄마 말을 듣지 않아도 그걸 뭔가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나의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가야겠다. 네, 라고 생각했던 책입니다. 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진심으로. 네. 맞아. 진심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때문에 이걸 못했어 하고 내 팔자에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라도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싶은 직업, 내가 일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뭐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뭐 봉사활동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떠나서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꿈을 너에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을 나의 인생을 내가 살게 하는 거. 네. 저도 약간 이제 내 인생을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좀 부끄럽지 않고 좀 떳떳하게 딱 이게 내 인생이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 네.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어른, 좋은 사람이 되어주길 잠시 상상해보며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우정아의 상상.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 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마음 수평선 파도에 손등 고래 날개처럼 하얗게 신기한 그림처럼 Beyond my dreams.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나만의 상상 속엔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노을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정보방송 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용산 FM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세수다의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바닷가 아틀리에 일주일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잊지 못할 일주일 그런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태국 여행 다녀왔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때 그냥 느긋하게 되게 쫓기는 일 없이 되게 한적하니 여행을 했던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잊지 못할 일주일은 이제 살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잊지 못할 한 시간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 가본 해외 여행지에서 그 여행지 숙소에서 봤던 일출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빨갛고 큰 태양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봤던 그 일출과 함께 봤던 그 마을의 풍경이며 그 새벽의 온도, 습도, 그 시간의 그 시계의 째깍거림의 그 소리까지 너무 완벽했던
반복됐던 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아니었나 네, 너무 완벽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일행들 중에서 그 일출을 저만 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이 좋은 예쁜 그림을 나만 봤구나라는 그런 미안함과 이 특별한 감정을 나만 느꼈구나. 특별한 그런 간질간질했던 말로 못할 감정이 있었던 시간 경험이었습니다. 뭔가 그게 굉장히 느리게 곱씹었던 순간들이 네. 예인님도 나베마님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저도 잊지 못할 그 시간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뭔가 느리게 흘러갔고 그리고 되게 뭔가 신비로웠고 그리고 뭔가 탐험하는 뭔가 낯선 곳에 그 모든 것들을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또 하루는 그 친구 할아버지네 포도밭에 초대가 되었는데 그냥 밤새도록 그 직접 만드신 와인을 마시고 그 이렇게 천장에 달려있는 하몽 혹시 다리같이 생긴 거 보셨어요? 엄청 큰 닭다리? 돼지다리?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그걸 달아놓고 계속 이렇게 뜯어 먹어요. 이렇게 칼로 아주 얇게 썰어서 그거를 이렇게 햄 베이컨 같이 먹어요. 근데 그냥 그 긴 밤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나베마님은 이 소녀처럼 이런 아뜰리에 초대받았다. 그럼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세요? 긴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를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나 어떡하지 이랬다가 근데 또 이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면 느슨한 시간이 오히려 저한테 조금은 위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거든요. 예인님은요? 좀 이렇게 말없이 삶을 보여주는 어른과 조용히 지낸 일주일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처음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숨만 쉬어도 다 맞아요. 들릴 것 같고. 근데 또 그러다가 이제 저를 있는 그대로 이제 딱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좀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혹시 지금 두 분은 내 삶에서 누가 이렇게 나를 조용히 초대해준다. 그러면 좀 마음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부담스럽습니다. 예인님은요? 저도 적응하는데 일주일을 다 써버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는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되게 살아온 시간이 짧기 때문에 되게 무슨 환경이나 어떤 공간에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랑말랑하게 적응하기까지만도 들어가는 시간이 많을 것 맞아요. 같다. 그래서 엄마를 초대 안 한 것 같다. 우리가 엄마 있으면 또 엄마가 괜히. 있으면 엄마는 엄마의 살아온 세월에 맞춰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적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냥 그걸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엄마를 초대 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였는데 엄마가 있었으면 계속 이렇게 있을 것 해도 돼요.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그려도 되나요? 그리고 아이한테 하지 마. 뭐 안 돼라고 자꾸 말할 것 같은데 아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아줌마의 삶에 스며들잖아요. 아주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그냥 너로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공간에 초대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아이 둘이 막 싸우고 막 둘이 티격태격 말을 이제 잘하거든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다. 어디 숨고 싶다. 진짜 어디 이불에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 아뜰리에 간다면 혹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 바닷가를 배경으로 있는 그 그림을 바닷가 풍경과 그림을 바라보면서 펑펑 울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그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테라스에서 느긋하게 맥주 한 잔?
이것도 약간 젊음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조용히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편안해지는데 저는 이곳에 초대되면 아줌마랑 뭔가 사부작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자꾸 이제 채찍질을 하고 몰아붙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그저 그렇게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공간이 있다면 진짜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공간에 적응했을 때 아줌마는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일도 맡기는데 빨래를 아이에게 일이라고 정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일원으로 진정한 초대를 해주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요 일을 줬다는 거에 즐거웠을까 아이가 아니면은 싫었을까? 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아요. 어땠을까?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최대한 집안일을 마치 엄마의 것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해외 문화권에서 경험을 했을 때는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손님, 무언가를 하면 일원 이렇게 해서 3살짜리 그러니까 손에 접시를 들 힘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접시를 저기 싱크대에 갖다 넣어야 돼 이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어떤 작은 일 하나라도 이건 너의 일이야, 너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 일을 시키면서 너는 일원이야 하면서 뭔가 인지를 시켜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누군가 뭘 시켰을 때 부려먹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그거를 생각에 전환을 해보면 부려먹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이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맞아요. 그걸 방송을 하면서 이제 깨닫는. 아니 근데 또 엄마가 그걸 봤으면 우리 애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한국 문화권은 그런데 이 작가가 일본 작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족의 일원이면 모두가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것에 참여한다. 그러면 가족의 일원이다. 이게 되게 통상적인 문화인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그 화가 아줌마는 이걸 함으로써 너는 이 공간에 초대된 일원이야.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겉돌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아니야. 있는 사람. 저도 이제 본가 가면은 집에서 엄마가 집안일을 막 시키실 때 너무 귀찮았는데 이제 저한테 소속감을 심어주고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엄마의 큰 뜻이었던 걸로 굉장히 큰 뜻이었던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마치 뭐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존중받는 그런 느낌. 딱 이 안에 있는 내 사람 그거죠. 맞아요. 그거죠. 그거예요. 맞아요. 또 그러면서 내가 어딘가 소속되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그런 것들이 아이를 또 마음을 치유하게 하는 힘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인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를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으면 이 나이 때는 소속된 곳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 아줌마의 집에 초대돼서 이 뭔가 일을 하고 이게 그 소속감을 통해서 아이가 뭔가 좀 치유되고 이렇게 뭔가 속해 있다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되게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아이의 시선에서 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 사회에 찌든 제 시선으로 책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아줌마께 하나 배워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런 소속감을 집에서 줘야겠다. 이제 열심히 아이들 빨래를 같이 개고 이렇게 싱크대에 이렇게 접시를 넣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겠다.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해냈어. 엄마를 도왔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가 이걸 했어. 맞아요. 나는 이뤄냈어. 작은 그런 성공을 되게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느꼈어. 진짜 진심으로 이제 느꼈어요. 잃지 않아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과연 아이와 화가 아줌마의 만남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이야기의 엔딩은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정말 많은 힌트가 들어있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마지막 장면 속에서 우리도 그 바닷가를 함께 걸은 듯한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의 세수단은 여기서 끝! 네, 다음 시간에는 예인이랑 가자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